은퇴 3개월 차 62세 교장 선생님이 경조사비로 월 생활비를 날린 사연. 퇴직 후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게 뭐 같으세요? 많은 분들이 건강이라고 하세요.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은퇴자들 사이에서 가장 먼저 흔들리는 건 의외로 지출 관리입니다. 특히 경조사비처럼 예고 없이 사람 때문에 쓰게 되는 돈이 문제예요. 62세로 은퇴한 한 교장 선생님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정년퇴직 후 여유롭게 살겠다는 계획은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지출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은퇴 3개월 차 초대받은 경조사가 7건, 축의금, 조의금, 교통비, 식사까지 합치면 한 달 생활비로 책정한 150만 원이 순식간에 사라진 거예요. 이게 뭐지? 싶었지만 문제는 그때부터였어요. 은퇴자에게 경조사는 인간관계의 늪. 은퇴 전에는 정기적인 월급이 있고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인간관계가 자연스럽게 유지되잖아요. 하지만 은퇴 후엔 달라요. 관계 유지 자체가 시간과 돈이 드는 일이 되고 이걸 무시하면 소외감이라는 또 다른 문제에 부딪혀요. 안 가면 안 될 것 같고 가면 지출이 너무 크고 계속 가다 보면 내 삶은 온데간데 없고 결국 누구를 챙기고 누구를 거절해야 할지 끊임없는 판단에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사례 1 60세 은퇴한 공무원 청첩장 11장 받고 멘붕. 은퇴하고 나면 조용히 살 줄 알았던 60세 공무원 박씨. 첫 달에 청첩장을 11장이나 받았답니다. 하나하나 계산해 볼까요? 축의금 5만원씩만 해도 55만원. 왕복 교통비 버스, 기름값 약 20만원. 식사 대접, 선물 포함 기타 지출 15만원. 총합 약 90만원. 이분의 한 달 생활비 예산이 130만원이었는데 경조사비로 70%가 증발한 셈이죠. 결국 다음 달부터는 무조건 거절해야겠다 다짐하셨대요. 하지만 막상 연락이 오면 이번만 하고 또 나가시고요. 은퇴 후 돈보다 어려운 게 거절이에요. 사례 2 58세 은퇴 간호사, 친구 장례식 다니나 무릎 나감. 58세의 병원에서 은퇴한 여성 간호사 A씨는 자신보다 먼저 은퇴하거나 건강이 안 좋아진 친구들의 장례식에 거의 매달 참석했어요. 마음도 슬프고 몸도 힘들고 지출도 만만치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지방까지 하루 만에 왕복하고 계단 오르내리고 장시간 서 있는 게 반복되다 보니 무릎이 망가진 거예요. 그녀의 말이 인상 깊었어요. 사람 챙기다가 내 다리 망가졌어요. 나는 지금 병원비까지 써야 해요. 이럴 줄은 몰랐죠. 경조사비 문제는 단순히 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체력 소모, 감정 소모, 시간 소모가 함께 갑니다. 사례 3 63세 은퇴한 회사원, 관계가 무기처럼 돌아오다. 63세의 대기업에서 퇴직한 정 씨는 은퇴 후 더 외로워졌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관계라도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지인들의 경조사에 성실히 참석했어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상한 눈초리를 받기 시작했대요. 이 사람은 왜 이렇게 자주 오지? 이젠 직장도 없는데 무슨 얘기를 하나. 정 씨는 말했어요. 관계는 유지한 게 아니라 불편함만 남겼어요. 안 가면 안 된다는 부담에 갔는데 막상 가면 나는 더 외로운 존재가 되더라고요. 은퇴 후 인간관계는 돈을 쓴다고 해서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신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 경조사비 기준 정하기. 5만원, 3만원, 상황에 따라 1만원. 내 기준을 정해두세요. 가까운 가족 지인 외에는 전화나 문자로 축하 혹은 조의만 전한다는 원칙도 좋습니다. 모든 사람과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기. 은퇴 후에는 나를 지치게 하는 관계보다 함께 웃을 수 있는 관계에 집중하세요. 소모적인 관계보다 생산적인 활동에 집중하기. 자원봉사, 소모임, 취미생활. 돈이 안 드는 방식으로 삶의 의미를 다시 짜보는 거예요. 마무리하며 사람 챙기다 내 삶이 흔들렸어요. 이 말이 현실이 되면 안 됩니다. 은퇴 후의 삶은 무엇을 더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덜어내는 것에서 시작돼요. 무리하게 관계를 유지하려다 나의 재정, 건강, 정신이 무너지면 그 누구도 책임져 주지 않아요. 이제는 내가 어떤 관계를 선택하고 유지할 것인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때입니다.
관계를 끊으라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나로 가져오라는 뜻입니다. 은퇴는 새로운 출발점이에요. 다시 나답게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시간입니다. 경조사도 인간관계도 돈도 이젠 내 페이스대로 살아가세요. 은퇴 후 경조사 왜 조심해야 할까? 은퇴했는데도 계속 경조사에 참석해도 될까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고민하는 문제예요. 예전처럼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자산을 깎아 쓰는 시기인데 경조사라는 게 한두 번으로 끝나지 않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가야 할 현실이 있어요. 바로 은퇴 후 경조사 참석이 가져오는 세 가지 위험입니다. 1. 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다. 퇴직 전에야 매달 고정 수입이 있으니 축의금 조의금 몇 건은 크게 부담스럽지 않죠. 하지만 은퇴 후엔 소득이 줄거나 아예 없는 상태잖아요. 예를 들어 한 달 생활비로 150만 원을 잡았다면 경조사비 5만 원만 3건만 나가도 15만 원. 거기에 교통비, 식사, 부조금 외에 별도 비용까지 합치면 2030만 원이 순식간에 빠져나가요. 게다가 경조사는 몰려옵니다. 특히 봄, 가을 시즌엔 청첩장이 줄줄이 날아오고 나이 들수록 조문도 늘어나죠. 이번 달만 좀 쓰자가 결국 매달 반복되는 지출로 이어집니다. 2. 인간관계의 스트레스로 이어진다. 내가 이 자리에 안 가면 상대가 섭섭해하지 않을까? 나중에 나도 챙김 못 받을 텐데. 이런 마음 때문에 경조사를 거절하지 못하고 참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데 현실은요, 그 사람들은 내가 은퇴한 걸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사람 왜 안 왔지? 그 정도로 생각하지 내 사정까지 헤아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가더라도 퇴직했는데도 잘 지내네 같은 말 한마디에 오히려 상대방의 평가나 시선에 민감해지고 돌아오는 길에 괜히 마음이 상하는 경우도 있어요. 3. 자존감과 생활 리듬이 무너진다. 자꾸 경조사에 끌려다니면 내 시간을 통제하지 못하고 남의 일정에 따라 사는 삶이 되어버립니다. 은퇴 후에는 나만의 리듬, 생활 패턴, 계획이 중요한데 경조사 스케줄에 맞춰 움직이다 보면 내 삶은 점점 엉망이 돼요. 특히 은퇴 초반에는 삶의 방향을 잡는 중요한 시기인데 이때 외부 약속으로 흩어지면 자기 관리도 건강 관리도 흐트러지기 쉬워요. 그럼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은퇴 후 경조사 완전히 끊을 순 없지만 똑똑하게 조절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1. 경조사 참석 기준을 명확히 정하자. 가까운 가족, 진짜 절친만 직접 참석. 그 외는 문자나 전화로 축하조의 전달. 축의금은 3만 원, 5만 원, 1만 원 등 기준 정하기. 정기 지출처럼 경조사 비용, 예산, 항목을 만들어서 관리. 기준 없이 다 챙기면 결국 나만 지칩니다. 2. 모두와 친해야 한다는 환상을 버리자. 은퇴 후 관계는 양보다 질이에요. 많은 사람과 연결되어 있어야 안정된다는 건 현실과 안 맞는 생각입니다. 나에게 에너지를 주는 관계, 부담 없이 연락할 수 있는 사람, 함께 시간을 보내면 기분 좋아지는 사람, 이런 사람만 남기고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는 게 맞습니다. 인간관계는 재정보다 더 무서운 리스크가 될 수 있어요. 3. 경조사보다 나를 위한 시간에 집중하자. 경조사로 남을 위한 시간에 끌려다니기보다는 이제부터는 나를 위한 루틴을 만드세요. 운동, 걷기, 취미, 독서, 봉사활동. 작게 시작해도 괜찮아요. 이렇게 나를 돌보는 시간이 모이면 은퇴 후 삶의 만족도는 확실히 달라집니다. 정리하며 은퇴 후 경조사는 단순한 참석 여부를 넘어 재정, 인간관계, 심리, 건강까지 영향을 미치는 문제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는 순간 매달 수십만 원이 날아가고 내 시간이 흔들리며 인간관계로 스트레스까지 쌓입니다. 이제부터라도 기준을 세우고 내 삶의 중심에 다시 나를 놓으세요. 경조사는 선택입니다. 더 이상 의무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은퇴자의 삶을 대신 살아주지 않으니까요.